아무튼 뭐 이런 가운데 또 이제 하나 문제적 그 의혹 제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민석 후보가 그 신천지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호 기자? 이게 그 김민석 의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신명계 쪽에 그런 거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그런 의심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2021년에 이재명 그 지금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당시 대선 그랬죠. 후보 붙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다 이겼는데 그 마지막에 한 번 그 지역에서 한 번 진 적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일반 국민하고 당원들 거기 대상으로 했을 때 좀 크게 져요. 근데 당시에 그 친명계 쪽에서는 이게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물론 이제 확인된 내용들은 없는데 뭔가 당원 구성하고 뭐 일반 국민 이거 좀 다른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 그때 의심을 했던 게 신천지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유입된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가정이지만,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국민의힘에 이제 당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게 수사 결과로 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좀 추론을 해보자면은 국민의힘만 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충분히 들어와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문제 제기를 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전 특정 대표하고 채널에서 예, 계속 네. 뭐 가깝고 그런 행사에도 갔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뭐 언론사 행사에도 갔고 인터뷰도 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친정 쪽에 정청래 전 대표 쪽에 물어보니까 일단 그 유튜브 채널 주장을 좀 반박하고 있는데 그걸 뭐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반박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특정 언론사 행사에 갔다고 해서 유착돼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종교와 하면서 유착됐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영길 의원이 세계일보랑 인터뷰를 하면은 통일교랑 유착된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네.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내용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 의심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아니 있을 우리 것 같아요. 후보님은 정치 활동을 정말로 단체장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정말 오래 하셨는데 실제로 신천지 그 교인들이 뭐 선거에 뭐 뛰고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울산에서도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은 있었어요. 상황은 있었던 게 지난번 계엄이 일어났을 때도 네. 상당 부분이 신천지가 차를 타고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올라갔다 이런 게 이제 제보로 여러 차례 이제 들어온 게 있었고요. 요즘 방식이 아주 너무 다양해져 가지고요. 어떤 방법이 있냐 그러면 지역에 전부 해가지고 그 동아리를 만들거나 동아리를?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아. 이제 공식적인 걸 만들어서 행정으로 다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교육 쪽으로도 들어와 있고요. 또 행정 쪽으로 들어와 있고 대단히 형식은 합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와서 공모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활동을 통해서 확장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각 고등학교나 이런 데 앞에도 어떤 현상이 있냐 그러면 네. 학교 학부모들이 제발 저 사람들 막아달라는데 종교 활동이라고 얘기하니 막을 수가 없는데 학생들 유인책으로 각종 학교 앞에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드럼을 가르쳐 주겠다, 노래를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인을 해가지고 그렇구나. 하는 경우도 네. 생기고 이런 것이 미치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이제 폐해가 넓어지고 더 커지고 합법적으로 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합법적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신천지가 정치에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성을 높이고 그런 어떤 직접 거기에 행정이나 정치 영역으로 들어가서 직접 확대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지금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잘 들어봐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이렇게 그 확신에 차서 말을 하는 게 워딩이 이렇습니다. 제가 계엄을 처음에 경고할 때 다들 정신 나갔다고 뭔 소리냐 이랬잖아요. 저는 신천지 문제도 아주 구체적이고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인터뷰 와중에 앵커가 물었어요. 근거를 갖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지만 이러저러한 이득을 위해서 정치권에 개입하거나 대학생 사회 선거에도 개입했던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했던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가
연결돼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 시청자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때 그 신천지를 뭐 찾아가가지고 그 코로나 검사 안 받는데 막 검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시원하다 이런 평가도 받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신천지 쪽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 게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고. 친명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중당정 얘기를 지금 친명 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 조국혁신당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양당 모두 가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고 그럴 개연성도 사실은 상당히 높죠. 만약에 그런 종교 집단이 정치권에 로비를 한다라고 하면 특정 정당 한 정당만 하기보다는 양당을 다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연결해서 반명이랑 연결이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되는 거는 신천지 입장에서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친명 쪽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럼 결국에는 신천지 쪽으로 해서 들어온 당원들이 어디를 지지하겠냐?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할 거다. 이렇게까지 연결해서 아직 보고 뭐 있는 객관적으로 겁니다. 확인된 건 아니, 근데 없습니다만은 네. 이런 부분은 근거 없이 얘기하면 그 폐해가 반대로 또 이게- 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예를 그렇죠. 들면.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누군가를 배제하고 악마화하는 데는 이런 종교하고 갖다 붙여서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은 당무위원회나 어떤 당의 어떤 기율 기관을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제보를 해서 예. 정식으로 이런 것들을 그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 혼자만 알고 있다든가 또 뭐 옛날에 이러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당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인데 이런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아마도 그 유튜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관련 내용을 다룬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같은 자리에서 김민석 후보는 백브리핑을 어떻게 했냐면 신천지와 관련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죠.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네. 이게 근데 이제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확인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친명계 쪽에서 이중당정 문제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지금 선관위 사태가 터지면서 이 선관위 자체가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법을 바꿔가지고 이중당정 확인해보고 이런 절차를 거치려고 했는데 이게 네. 안 되고 무산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아예 무력화된 이 상황에서는 그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좀 그러니까 그 어렵지 점을 않을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데 지금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만희 그 총회장이 구속이 됐는데 거기 공소장에 의거를 하면은 당시에 이제 합수본이 밝힌 규모 국민의힘이 얼마나 입당을 했냐 2021년부터 24년까지 대선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최소 56,472명이 넘는 신도가 당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인데 여기서 수사기관의 종국적인 결론이 국민의힘만 나온 상황이고 기타 정당으로는 번지지 않은 상황인데 물론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김민석 그 후보의 언급과 이런 수사기관의 조사 여부 같은 것들이 맞물리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큰 파장을 끼칠 수도 있겠다. 물론 그건 이제 수사기관이라는 것이 실제 혐의가 있고 구중을 하고 단계는 오래 걸리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큰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렇죠. 분들이. 예. 신천지뿐만이 아닐걸요. 제가 김민석 캠프 취재해 보면 신천지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상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싹 다 조사한다. 싹 다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전임 네. 지도부, 그러니까 정청래 지도부에서 이른바 이제 그릇된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아마 세게 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캠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죽기 살기로 거의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상대 캠프에 대해서 하여간 이번에 누가 되든지 주도권을 잡게 되면 상대방 캠프는 아마 아작 날 것 같은 조사 세게 한다는 것 같아요. 네. 신천지뿐만이 아니에요. 김민석 캠프 얘기입니다. 우리 진보당 같은 경우에 전당대회 똑같이 하고 있는데 후보들 간의 그 경쟁이라는 게 뭐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주로 이제 그 굉장히 젠틀한 방식으로만 하고 계신 건지 그것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예, 저희들은 뭐 쟁점 위주로 토론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의견을 제기를 하는데 또 선거는 이제 완전 공정제로 진행되다 보니까 자기 비용을 대거나 이러지 않을까. 기타금도 뭐 사실 없잖아요. 예, 진보당 같은 기타금이 경우에는. 없습니다. 네. 예.
그거는 뭐 또 민주당 이런 데와는 또 다른 어떤 조건과 상황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오히려 나와서 또 경쟁을 하기도 하고 또 정책을 또 내놓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또 하나로 모아가는 어떤 과정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누가 잘하느냐 우리는 잘하기 경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근데 그래서 예. 제가 오신다 그래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진보당 쪽에 뭐 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물어봤어요. 예. 상황을 물어봤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김종훈 후보가 당권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변이 없는 한 당선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여유가 있으신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정책 대결도 하고 젠틀하게 싸울 수 있는 거는 아, 어느 우리 정도는 김종훈 대세가 후보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이 좀 원래 너무 앞에 계셔가지고 원래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죠. 예. 선거는 잘 된다고 해가 또 망한 선거도 많이 있어서 이변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려움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총선을 대비하는 요번에 그 지도부라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총선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자력으로 우리가 원내 어쨌든 교섭 단체 정도로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자라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제 사람들을 많이 준비해서 나가야 될 건데 사람이 사실상 좀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그럼 요즘 진보 정당 힘드니까 잘 안 하려고 해요. 오히려 그래서 진보 정당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진보 대안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기도 하고 네. 육성하기도 하고 교육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청년들이 좀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한국 사회 청년들에 대해서 왜 그러냐. 어떤 불만에서 출발하느냐 이런 걸 하기 전에 청년들 스스로가 우리의 어떤 정책에 개입하고 나라를 어떻게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결정하도록 우리가 그런 자주적 어떤 결정권을 준 적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늘 정치의 덜덜이로만 세웠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많은 청년들을 발굴하고 청년들을 육성하고 청년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네. 이를테면 예산 같은 경우도 우리 참여 예산제처럼 그렇게 아니라 풀로 줘서 하고 싶은 걸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방향을 좀 설정했으면 네. 좋겠다. 이 방향으로 같이 논의를 해 간다라면 훨씬 건강하게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